원래 제 이름은 이소희예요. 한소희는 모델 활동과 연기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게 된 이름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부족한 저를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독보적인 분위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한소희.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특히 가족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한소희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경험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미술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후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예술가의 길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마친 뒤 그녀는 예상 밖의 선택을 한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서울행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그녀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배우가 되려고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그녀는 단돈 30만 원만 손에 쥔 채 서울로 향했다.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하다 보면 곧 고향 울산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소희는 달랐다. 의류 매장, 액세서리 매장, 고깃집, 호프집 등 가릴 것 없이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 호프집에서 일할 때는 주 6일 동안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울산에 돌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정말 악착같이 버텼어요. 미술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원비를 마련할 여유조차 없었던 그녀는 결국 그림 공부를 사실상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소희는 무려 3년 동안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서울에 온 이유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였나? 그 물음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어졌다. 사진을 전공하던 친한 언니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위해 그녀를 촬영했고 그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본 브랜드 조이리치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첫 브랜드 촬영이었다. 특히 자신이 피사체가 된 결과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후 한소희는 모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거쳐 각종 광고 촬영까지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찾아온다. 2016년 첫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와 대사를 주고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사진 속 한 장면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감정과 표정을 이야기 속에서 이어나가는 연기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다.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 사실 배우라는 꿈을 품게 된 데에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외할머니였다. 한소희는 어린 시절 5살 무렵부터 맞벌이 중이던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텔레비전 시청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종종 연예인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런 기억과 자신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그녀는 배우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외할머니는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한소희는 훗날 할머니를 두고 내 전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뒤 그녀는 다양한 광고 활동을 이어갔고 샤이니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며 조금씩 얼굴을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킨 작품이 등장한다. 바로 리츠 크래커 광고였다. 강렬한 붉은 배경 속에서 등장한 한소희의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고 해당 광고는 6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빨간 옷 입은 저 여성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그녀는 어느새
리치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여러 광고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키워갔고 특히 화장품 광고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올해의 모델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연결고리가 생긴다. 바로 리츠 광고를 본 현재 소속사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결국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다. 과자 광고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셈이었다. 그 후 그녀는 처음으로 드라마 오디션에 도전했다. 당시 심사 관계자들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고 결국 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그렇게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정식 배우 데뷔를 이뤘다. 작품 속에서 한소희는 부족함 없이 자란 병원장 딸 역할을 맡았다. 세련된 이미지와 뛰어난 스타일링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그녀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오랫동안 손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외할머니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출연한 한소희를 본 할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데뷔 후에도 현실적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배우가 되었음에도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일정한 월급이 보장되지 않는 연기 생활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첫 작품을 마친 그녀는 같은 해 드라마 돈꼬치에 출연한다. 놀랍게도 데뷔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벌가 아들의 내연녀이자 아이를 임신한 윤희현 역할이라는 비중 있는 캐릭터를 맡게 됐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소희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조언자를 찾았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당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지금 제 나이에 엄마가 저를 낳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품고 얼마나 막막했을지 상상하면서 연기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녀는 알지 못했다. 연기에 대해 조언을 건네주었던 어머니가 훗날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여러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돈꽃은 시청률 20%를 넘기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극중 악역을 맡았던 한소희 역시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시청자들의 비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런 반응을 반겼다. 연기가 어색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제가 맡은 인물 때문에 욕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심지어 외할머니조차 네가 우리 손녀지만 정말 얄밉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의미였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신인 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았고 데뷔 6개월 만에 2017년 MBC 연기대상 신인상 후보에 오르는 성과까지 거두게 된다. 이후 한소희는 첫 사극 도전작인 백일의 낭군님에 출연한다. 그런데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악역으로 인상을 남긴 그녀는 이 작품에서도 또 다른 악역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 그 선택은 배우 한소희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X드라마 속에서 한소희가 맡은 인물은 상상을 뛰어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왕세자 제거까지 시도하는 냉혹한 캐릭터였다. 작품 속에서는 아버지와 대립하는 장면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고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하지만 한소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데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편의 드라마에 연달아 출연했고 그 가운데 2작품이 악역이었다. 자칫하면 특정 이미지로만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역할의 선악보다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품이 등장한다. 바로 드라마 부부의 세계였다.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와 치밀한 연출이 결합된 이 작품은 무려 2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한소희가 있었다. 그녀는 극중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가정이 있는 남성과 사랑에 빠져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을 연기했다. 상대 남성의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전개 속에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았다. 극중 상대에게 연인의 존재를 묻는 장면, 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혈압을 올릴 정도였다. 더욱이 상대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은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전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받았다. 한소희는 당시를 떠올리며 새로운 회차가 공개될 때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친구들도 욕했고 가족들도 욕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마저도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느냐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정말 독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비난이 커질수록 대중의 관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문신 사진과 흡연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소희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과거의 저도 저이고 지금의 저 역시 저예요.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해당 문신에 담긴 진짜 의미를 공개했다. 그 문신은 외할머니의 탄생화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자신의 전부라고 표현하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몸에 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은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문신 논란보다 훨씬 큰 문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 문제였다. 한소희의 이름을 내세워 수천만 원 규모의 빚을 만들고 수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급속히 커졌다. 사건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한소희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개인사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그녀가 5살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했고 이후에는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이혼 이후 어머니와는 사실상 연락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20살이 넘은 이후에도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돈을 반복적으로 빌렸다는 사실이었다. 한소희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채무를 대신 갚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빚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숨겨왔던 가정사를 직접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말이 알려졌고 여론 역시 점차 한소희를 향한 비난을 거두게 된다. 그 후 한소희는 연이어 2편의 작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작품은 드라마 알고 있지만이었다. 사랑은 믿지 못하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 여성과 연애는 즐기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다. 극중 한소희는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작품은 넷플릭스 한국은 물론 아시아 6개 국가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바로 드라마 마이 네임이었다. 긴 머리를 과감하게 잘라 단발로 변신한 그녀는 이전까지 보여줬던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얼굴을 선보였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딸이 복수를 위해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 한소희는 단독 주연으로 극 전체를 이끌었다. 수많은 조직원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싸우며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강인한 누아르 주인공으로 변신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액션 장르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온몸에 멍이 가득 들어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할 때마다 이상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작품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의미였다. 더 사실적인 액션을 위해 수개월 동안 액션 스쿨에서 훈련을 받았고 캐릭터 표현을 위해 체중도 10kg 가까이 증량했다. 당시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개된 마이 네임은 넷플릭스 TV 시리즈 글로벌 순위 3위에 오르며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됐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첫 작품이
세계적인 반응을 얻자 한소희 역시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이전의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한소희 같지 않다는 평가였다고 밝혔다. 부부의 세계와 마이네임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그녀는 이후 한국인 최초로 발렌시아가 글로벌 앰베서더에 선정되는 기록까지 세웠다. 그러나 끝없이 상승하던 그녀의 행보 앞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이 찾아온다. 이번에도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였다. 수천만 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채무 논란이 알려지기 약 2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소희의 어머니는 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8,500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미성년자였던 한소희 명의로 몰래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활용해 거액을 빌렸다는 주장과 함께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자 한소희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다. 그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다만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겪게 된 한소희,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약 5개월 뒤 연애 문제로 힘들다는 한편의 고민에 그녀가 남긴 짧은 답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한소희는 한편의 고민에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답을 남긴 적이 있다. 결국 연애 때문에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다만 본인도 결국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를 더 아껴준다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마치 팬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후 법원 역시 해당 채무 사건이 한소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논란은 일단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 시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소희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BTS 정국의 솔로곡 세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해당 곡은 빌보드 100과 빌보드 200에서 동시에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의 글로벌 인지도 역시 더욱 확대됐다. 그 후 잠시 동안 방송 활동이 뜸했던 한소희는 새로운 작품으로 대중 앞에 돌아온다. 바로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2위를 기록한 드라마 경성 크리처였다. 이 작품은 광복을 앞둔 1945년을 배경으로 한다. 식민지 시대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 두 청춘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한소희는 극중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윤채옥 역을 맡았다. 특히 정장을 입고 등장한 장면들은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무렵 또 다른 논쟁이 발생했다. 한소희가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내 일부 극우 성향단체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의 사진을 올리다니 실망스럽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소희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녀는 슬프지만 사실인 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고 논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이네임에 이어 경성 크리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한소희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배우가 됐다. 그러나 인생은 또다시 그녀를 시험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역시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였다. 한소희의 어머니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무려 12곳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전에도 이미 불법 도박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한소희는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접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짧은 입장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들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최초의 채무 논란 이후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한소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소속사에까지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이 소속사를 직접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당연히 한소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그녀는 여러 개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 속에서 한소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관련된 세 번째 논란이 이어진 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된다. 한소희의 실제 출생 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공식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가슴 아팠다. 그녀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갈 무렵 어머니가 수배를 받게 되면서 한소희는 갑작스럽게 울산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 결과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약 1년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다. 이후 어머니가 구속 수감된 뒤에야 다시 원주로 돌아와 4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었다. 이 과정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한 학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과거 한소희가 공개했던 영상을 다시 보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녀는 어느 영상에서 자신의 첫 집을 정리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집에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떠돌이처럼 살았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첫 집에 대한 여러 감정이 남는 것 같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외로움과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과연 그녀는 말 그대로 과거의 아픔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소희를 떠올리면 먼저 아름다운 외모를 생각할 것이다. 문신 논란과 흡연 사진, 그리고 어머니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화려한 스타의 모습만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인터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소희는 이렇게 답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결국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어린 나이부터 감당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을 겪었기에 가능한 대답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소희에게 자주 달리는 댓글이 하나 있다. 바로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인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 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왔다. 한소희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생각을 전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게 될 거예요. 또 그녀는 언젠가 이런 꿈을 말한 적이 있다. 조금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수많은 굴곡을 지나왔고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해온 한소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언젠가 정말 그런 배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팬들에게 남겼던 말들을 떠올려 본다. 세상이 힘들어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다고 밥 거르지 말고 꼭 잘 챙겨 드세요. 남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을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하고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긴 싸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소희는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다. 여러분은 한소희라는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런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